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코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한 1시간 정도 진행되는 한 중급 난이도의 튜토리얼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만들어낸 예제는 아니고 최근에 지인 한 사람이 이런 업무를 맡았어요. 대학원 진학 관련한 부서에서 교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요즘 들어 우리나라의 대학원 외국인 대학원생들이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수십 명, 막 100명 단위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상반기, 하반기. 이번에 후기에 지원한 사람도 100명 가까이 됐대요. 근데 여기에는 석사 과정, 뭐 마스터, 학과는 뭐 국어, 국문학과, 그리고 수험번호에 1234, 1234, 성명에 이제 이런 어떤 표를 학과별로 또 전형별로 써가지고 이런 게 이제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학과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만드는 것도 일이지만 또 여기 이제 갖다 채우는 것도 또 엄청 일이겠죠. 그래서 저한테 혹시 이런 거 자동화할 수 없냐고 물어보길래 할 수 있다. 그리고 간단하다.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예, 사실 좀 도와줬어요. 근데 이거를 또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어떤 업무 자동화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진행해 보면 또 좋은 어떤 주제 튜토리얼일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서식을 한번 채우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서식은 이렇게 생겼고요. 데이터는 이렇게 인터넷 진학 어플라이에서 다운받은 거를 조금 이렇게 손을 봤습니다. 우선 수험 번호를 임의로 좀 썼고 80명분을, 그 다음에 전형 구분은 원래 석박사 막 통합도 있고 그러는데 그냥 석사랑 박사랑 둘만 집어넣었어요. 세 번째는 학과도 10개 학과를 랜덤하게 넣었습니다. 이름도 그냥 페이크 데이터로 하나 만들었어요. 수험 번호랑 얘는 이름을 그냥 전형으로 바꾸겠습니다. 지망학과도 그냥 학과로 바꿀게요. 이름은 성명으로. 자, 수험 번호 전형 학과 성명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 어떤 엑셀 표를 가지고 이제 빈 표도 만들고 표 안에 이렇게 해당 학과 해당 지원 과정에 이 지원 과정에 해당하는 이 학생들 리스트도 써주는 과정입니다. 간단하겠죠? 우선은 파이썬으로 얘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닫아주고요. 얘도 엑셀로 말고 우리가 판다스라는 모듈을 사용해가지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장해볼게요. 전형 학과 성명. 자, 저는 튜토리얼 할 때 항상 파이참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주피터 노트북을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이 컴퓨터에 파이썬이 깔려 있다는 가정하에 pip install, 이거 설치 안 돼 있는 분들을 위해서 주피터라는 애를 설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판다스라는 친구도 설치를 해줍니다. 판다스 주피터 말고는 이번 시간에 이렇게 두 개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엔터를 쳐주시면 설치가 안 된 분들은 이렇게 프로그레스 바가 쭉 뜨면서 설치가 진행될 거고요. 기존에 설치를 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이미 어떤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라고 뜰 거예요. 사실 금방 될 겁니다. 한 1분 이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자, 설치 완료하셨으면은 주피터 띄고 노트북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한번 쳐주세요. 여기 이제 바로 실행되는 이 폴더는요. 여러분 사용자 폴더입니다. 사용자 폴더가 뭐냐면 이렇게 탐색기를 열어서 최상위로 갔을 때 이렇게 생긴 폴더예요. 저는 지금 관리자로 들어와서 어드미니스트레이터인데 여러분 이름이 써져 있는 폴더 하나 있을 거예요. 그 안에 이렇게 바탕화면 폴더도 보이고 사진, 문서, 뭐 음악, 다운로드, 동영상, 링크 이런 거 있는 여기가 주피터 노트북이 실행될 때 어떤 기본 폴더입니다. 그죠? 얘를 여기서 이제 연 거예요. 여기다 바로 주피터 노트북 파일 만드셔도 되는데 저는 폴더를 하나 만들기를 정말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여기가 너무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피터 프로젝트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고 그 안에 뭐 이렇게 뭐 이것저것 있는데 여기다가 새로운 또 폴더를 하나 만들고 여러분 그냥 만드셔도 돼요. 그리고 언타이틀 폴더라고 만들어지거든요. 항상 얘를 바꾸는 방법은 폴더명을 바꾸는 방법은 체크박스 클릭하시고 리네임 해가지고 학생 명단 자동 작성 하고 디렉토리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럼 여기 들어가가지고요. 파일 하나 만들게요. 파이썬 3 파일 만드시고 그럼 기본적으로 untitled라고 하나 생성이 돼요.
근데 보통 이렇게 코드만 작성하고 꺼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저장해버리거나 그러는데 언타이틀드를 학생 이름 자동 작성 이렇게 하나 먼저 미리 좀 써주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파이썬 프로그램 여러분 좀 돌려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우선 임포트 먼저 해야 되죠. 아래 한글 열기 위해서 쓰는 거 win32 컴점 클라이언트를 win32라는 컨벤션으로 사용하기로 했어요. 이거 그냥 W로 해도 돌아는 가는데 나중에 뭐 저 아래에서 뭐 W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W가 뭔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길이의 변수명을 써주시거나 아니면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변수명이 있으면은 그걸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판다스 같은 게 그런 경우죠. 그냥 판다스라고 쓰지 않고 정말 99.9%의 판다스 유저들이 PD라고 쓰고 있죠. 또 뭐 PD.데이터 프레임은 DF라고 쓰고 있고 뭐 이런 컨벤션을 조금 지켜주면 코드가 훨씬 읽기 편해지니까요. 우선 이렇게 임포트를 하셨으면 이렇게 하나 실행하고 둘 다 실행 잘 되는지 확인했고요. 자, 이제 아래 한글부터 열어봅시다. HWP는 우선 이 코드는 제가 어떤 구체적인 설명 없이 넘어갈게요. 이렇게 실행하면 아래 한글 실행이 돼요. 짠, 금방 실행됐죠. 근데 창을 열어보면 안 열려 있어요. 보이지가 않죠. 왜 안 보이냐면 열려 있는데 백그라운드에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백그라운드 해제를 해주겠습니다. 우리 아래 한글 창 중에 첫 번째 아이템, 어차피 첫 번째밖에 없지만 비저블 속성을 true로 해줘, 보이게 해줘. 그럼 짜잔, 이제 나타났죠. 얘는 이제 빈 파일이고 우리가 열고 싶은 건 얘잖아요. Shift 우클릭 해보면 여기 경로로 복사 있죠. 얘는 따옴표 포함해서 복사를 하는데 복사한 경로를 오픈 메서드 안에다가 그대로 복사해주면 이대로 열면 오류가 나요. 왜냐하면 얘 때문인데요. 우리 파이썬 따옴표 안에서 역슬래시는 그 뒤에 특정 알파벳이 왔을 때 어떤 다른 동작을 해요. 예를 들면 얘는 A 역슬래시 NB를 출력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역슬래시 N이 엔터거든요. 이 어떤 그 파이썬 인터프리터 안에서. 그래서 이런 애를 그냥 역슬래시로 인식하게 하는 방법은 얘를 두 개를 연속으로 써주거나 아니면 한 개만 쓰되 앞에다가 R을 붙이는 거예요. 결과가 똑같죠? 그럼 위에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R을 붙여주거나 여기 전부 역슬래시 넣어주면 되겠죠. 근데 좀 번거롭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최초에만 이 창이 뜹니다. 근데 저는 어차피 파일 하나만 열고 닫을 거라서 접근 허용 누르면 되고 여러 개 파일을 쓰실 분들은 모두 허용 누르시면 돼요. 일종의 보안 절차인데요. 접근 허용 눌러주겠습니다. 자, 이제 파일이 열렸어요. 어디? 짠! 잘 열렸죠? 아직은 한 페이지 문서입니다. 이제 몇 가지 과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우선 얘를 조금 조작하거나 조회하기 전에 엑셀 파일도 불러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근데 엑셀 파일도 똑같이 뭐 win32 이렇게 불러올 수 있지만 엑셀을 열고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지만 우리는 이번에는 판다스를 사용해 볼게요. 데이터 프레임은 pandas.readExcel이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얘는 똑같이 경로 써주면 됩니다. 경로 어떻게 했죠? Shift 우클릭해서 경로로 복사 R 붙여넣기 실행해보면 바로 불러졌죠. df 하면 실행이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80명분이 80개로가 다 출력이 됐습니다. 다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이 됐어요. 그럼 데이터 프레임에 예를 들어서 국어 국문학과 학생들만 이렇게 전부 리스트를 보고 싶어요. 그 방법은 같은 행들만 추려줘. 이런 명령어는 뭐냐면 우선은 이거 먼저 보여드려볼게요. 우선 칼럼은 이제 이렇게 선택해요. 국어 국문학과인 애들만 보여줘. 아니 국어 국문학과인 미쳤다. 이거 보여드리기 전에 우선은 이렇게 이러면 학과만 보여줘요. 그죠? 근데
학과가 여기 이퀄 두 개가 붙으면 이퀄 국어국문학과면 이 80개 행을 리턴을 해주는데 어떻게 리턴을 해주냐면 국어국문학과와 같으면 true, 아닌 모든 것들은 false를 리턴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true, false 이 배열을 다시 또 DF에 집어넣으면요, 그때는 학과가 국어국문학과인 애들, 그러니까 true인 애들만 추려가지고 국어국문학과인 애들만 보여줍니다. 이제 이 명령하고 이 주석하고 같은 의미가 이거죠. 그래서 대괄호 안에 대괄호 막 이렇게 이퀄 두 개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얘가 일종의 필터 명령어인 거예요. 그리고 석사도 있고 박사도 있잖아요. 그러면 조건이 두 개면 어떻게 할까? 국어국문학과이면서 석사인 학생들만 보고 싶으면 그럴 때는 그냥 AND를 해주면 돼요. 근데 조심할 게 있습니다. 왜냐면 얘보다 얘가 더 먼저 계산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전형이 석사 마스터인 애들만 보여줘라고 저는 의도를 했는데 오류가 나요. 왜냐면 얘들은 얘를 먼저 계산하려고 하거든요. 라이트 레프트에 얘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이거 바꾸는 방법은 간단하죠. 이렇게 하면 true false가 나올 거고, 얘도 true false가 나와가지고 true and true는 true를 리턴하고 나머지는 전부 false를 리턴하죠. 그래서 국어국문학과이면서 석사인 애들만 추려졌습니다. 이 데이터 프레임 필터링 하는 방법이 이제 조금 아시겠죠? 여기서 DF를 판다스를 너무 깊게 다룰 수는 없고 딱 필요한 것만 이렇게 설명을 조금씩만 드릴게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아래 한글 파일 전체 화면 한번 해볼게요. 아래 한글 파일에 지원 과정은 뭐 석사, 학과는 국어국문학과 이렇게 입력을 해줄 거고, 여기에 해당하는 학생들, 아까 여기 보면 이렇게 1, 2, 3, 4, 5, 6, 6명이었죠. 6명 학생들의 이름을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죠. 수험번호, 이렇게 수험번호 하나씩 차례대로 넣어주고 성명 차례대로 넣어주고. 여기 있네. 이거 크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집어넣는 방법을 모를 때는 좀 막막하죠. 자, 우선은 이번에는 얘를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저는 여기다가 어떤 값을 입력하고 싶어요. 수험번호의 첫 번째 셀에다가 어떤 수험번호를, 이 값을 넣고 싶어요. 이걸 넣는 방법은 사실 어려운 방법과 쉬운 방법이 있는데 저는 쉬운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우선은 컨트롤 N-K 하셔가지고 표 셀 속성 들어가신 다음에 셀에 이 부분에다가 내가 원하는 변수명을 달아주는 거예요. 저는 수험번호 1이라고 달았어요. 이렇게. 그리고 설정을 누르잖아요. 그럼 이 셀은 수험번호 1이라는 이름이 붙은 셀이에요. 그럼 파이썬에서 얘를 어떻게 접근하냐? 예를 들어 여기에 hello world라는 문자열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HWP, 우리 아래 한글 명령은 다 HWP로 시작합니다. HWP에 get field text 수험번호 1 이렇게 실행해보면 수험번호 1 안에 있는 문자열이 그대로 튀어나오죠. 조회할 때 얘를 get을 쓸 수 있겠죠. 이번에는 반대로 hello world가 들어가 있는 이 셀에다가 아까 이 숫자를 넣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get 대신에 put field text, 여기는 필드명 뒤에 데이터가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데이터는 우리가 얘죠. 필드명은 수험번호 1이죠. 이렇게만 입력해주면 돼요. 짜잔. 그럼 이제 얘 값들을 차례대로 포문으로 넣어주면 되겠죠. 근데 데이터 프레임은 그 인덱스하는 방법이 조금 특별해서 그 데이터 프레임의 문법을 조금 알아야 돼요. 그 부분 이제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여기를 제가 수험번호 1이라고 만들었잖아요. 미리 제가 작업을 했습니다. 2, 3, 4, 5, 6, 7, 8 그리고 성명도 8, 7, 6, 5, 4, 3, 2, 1 인덱스가 1로 시작하게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파이썬 인덱스는 보통 0부터 시작하죠. 근데 수험번호는 얘가 1부터 시작하니까 제가 그냥 0부터 넣으려다가 그냥 우선 1, 2, 3, 4, 5, 6, 7, 8 집안적으로 넣었는데 코드는 조금 복잡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후회가 되는데 그래도 집어넣는 건 이렇게 표 안에 셀에다가 집어넣는 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컨트롤 NK 눌러가지고 셀 탭에 필드 이름 입력해주면 되는데, 근데 여기다가는 어떻게 입력할까요? 이것도
얘를 사용하는 조금 복잡한 방법이 있고, 그리고 얘랑 비슷하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쉬운 방법은 뭐냐면 입력에 개체에 필드를 입력해 주는 거예요. 아무데나 넣을 수 있는 필드가 있거든요. 얘는 누름틀이라고 불러요. 지원 과정이라고, 얘는 지시문 같은 거고, 얘는 설명문, 플레이스홀더 같은 애고, 뭐라 그러죠? 팝업창? 하여튼 설명 같은, 메모 같은 내용이고, 얘가 그 변수명이에요. 지원 과정. 그럼 지원 과정이라는 글자가 붙었죠. 이 빨간색이 변수명이 아니에요. 얘가 변수명이에요. 여기다가는 이렇게 썼지만 여기 변수명은 지원 과정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입력하면 되는데 마우스로 안 하셔도 컨트롤 K, E 누르시면 이렇게 지정이 돼요. 학과, 얘도 없어도 되는데 그럼 뭔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야 보이죠? 그래서 저는 그냥 보통 필드 이름하고 안내문하고 동일하게 써주는 편이에요. 여기도 지원 과정이라고 썼습니다. 자, 이제 여기 8칸도 다 총 16칸이죠. 얘들도 다 입력이 됐고 여기도 다 입력이 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몇 개 페이지를 복사해야 될지, 이 페이지를 몇 장짜리 문서로 만들어야 될지를 먼저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데이터 프레임을 조회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df 점이 아니고 우선 학과의 어떤 유니크한 값들만 보고 싶으면 유니크 하면 돼요. 근데 이게 몇 개인지는 지금 우리가 모르잖아요. 유니크의 숫자를 알려줘. 그럼 n 유니크 하시면 돼요. 10개죠. 또 df에 전형의 n 유니크 해보면 2개죠. 왜냐면 석사 박사 2개밖에 없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거 해볼 거예요. df의 전형 플러스 df의 학과 점 유니크 해볼까요? 그러면 석사면서 국어국문학과이고 얘들의 박사면서 국어국문학과고 얘들의 n 유니크를 보면 20개죠. 간단하네. 그럼 우리는 이미 한 페이지가 있으니까 19페이지를 복사해주면 되는데 우선은 모르긴 몰라도 얘들을 만들어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조금 이따 우리가 채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깊게 생각하지 않고 기존에 한 게 있으니까 19개를 페이지를 복사해서 페이지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아래 한글에 액션 명령어를 실행해줘. 괄호 안에 명령어를. 명령어는 뭐냐면 페이지 카피야. 죄송합니다. 카피 페이지야. true가 나왔네요. 그럼 여기 페이지를 복사를 했어요. 그럼 바로 붙여넣기는 뭘까요? 복사가 카피 페이지니까 붙여넣기는 페이스트 페이지겠죠. 근데 얘를 이렇게 19번 할 수는 없잖아요. 19번 반복해줘. 이렇게 이런 명령어가 있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파이썬에서는 반복을 위한 명령어가 따로 있습니다. 포문이에요. 19번. 그리고 들여쓰기 해가지고 이러면 잘 됐습니다. 20쪽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지원 과정과 학과를 먼저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전형과 학과를 먼저 붙여넣기를 할 건데 이번에는 df 언더바라고 하나 임시로 만들고 df 언더바는 df 우선은 학과하고 뭐였죠? 전형. 학과랑 전형만 가져와서 df 언더바로 우선 만들었고 얘를 좀 유니크하게 해볼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일 간단한 방법은 이걸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전형과 학과가 나왔는데
얘가 지금 인덱스로 들어와 있어가지고 좀 특별한 모양이 나와버렸어요. 얘는 리셋 인덱스를 해주면 이제 다시 이런 모양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이거 길이가 총 20개고 박사면서 국어국문학과 또 석사면서 국어국문학과 뭐 얘들을 가지고 뭔가 만들어주면 되겠죠. 여기 카운트 말고 전형의 이거 학과의 이거인 애들 여기서 엑시스는 0이 행이고 1이 열이니까 1 자, 다시 보면 이제 이 전형과 학과만 특별한 값으로 묶어져 있는 콤비네이션의 배열이 df 언더바에 들어왔습니다. df 언더바의 그 길이만큼 그 i에는 숫자가 들어가겠죠. 0부터 19까지 이렇게. 그러면 전형과 학과는 df에 df가 아니고 df 언더바죠. 언더바 하나씩 출력해 보겠습니다. 전형도 출력해 보고 학과도 매번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바로 집어넣어 버리겠습니다. 여기가 숫자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페이지에다가 적용을 할 거예요. 아래 한글 페이지에다가. 지금 저는 20페이지 복사해 놓은 상태고, 그죠? 20초까지 만들어져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지원 과정에, 두 번째 지원 과정에 이렇게 순서대로 넣으면 될 텐데, 우선은 먼저 보여드리면, 자, 지금 df 언더바잖아요. df 언더바에 iLOC 0에 있는 학과는 이거, 또 전형은 박사고, 이렇게 두 개를 아래 한글에 넣을 건데, 아래 한글에 넣을 때 여기도 지원 과정, 여기도 지원 과정이죠. 똑같은 지원 과정이라는 필드 중에 두 번째 지원 과정에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선은 여기에 필드명 값을 넣는다 그랬죠? 이렇게. 근데 필드명에다가 아까 지원 과정이라고만 넣으면 첫 번째에만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만. 그쵸?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다음 페이지에도 들어가는 건데, 그때 인덱스를 아래 한글에서 인덱스를 넣는 방법은 이렇게 해요. 0으로 넣으면 첫 번째 페이지, 여기 두 번째 페이지죠. 아, 인덱스를 안 넣으면 전부 다 들어가 버리고, 그럼 우선 지원 과정을 비워놓고요. 다 지금 비워져 있죠. 근데 하지만 값은 이렇게 필드는 남아 있어요. 이 상태에서 두 번째 페이지에만 이렇게 넣으면, 여기 첫 번째 페이지는 비어 있고 세 번째 페이지 비어 있는데 두 번째 페이지만 박사가 잘 들어갔죠. 그럼 얘를 어떤 f 스트링으로 i로 넣어주면 될 텐데, 이렇게 넣어버리면 얘가 변환이 돼버리겠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f 스트링으로 변환했을 때 이런 모양이거든요. 근데 조금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f 스트링 안에서 그냥 이 변환되는 이 컬리 브레이킷 말고, 꼬불가로 말고, 실제로 그냥 문자열 꼬불가로를 표현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두 개를 쓰면 돼요. 아까 그 r 스트링에서 역슬래시를 두 개를 넣거나 이렇게 표현하거나 혹은 이렇게 넣을 수 있다 그랬죠. f 스트링에서는 이 두 개가 그냥 문자 그대로의 그 꼬불가로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개씩을 넣어주면 문자열 꼬불가로가 앞으로 뒤로 두 개가 붙습니다. 두 개로 변환이 돼요. 그리고 이 0도 이제 치환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자열 그대로 i가 아니고 변환되는 i라고 쓰기 위한 그 꼬불가로가 또 하나가 더 들어가야 돼서 5개가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가 돼야 되고, 이쪽에서도 하나, 둘, 셋, 넷, 5개가 돼야 되고. 얘가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i가 1일 때 f 스트링에 1, 2, 3, 4, 5
I. 얘가 컴파일 한번 거치고 나면 이렇게 파이썬으로 입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겹이나 써야 됩니다. 처음에 이게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몇 번째 지원 과정에다가 이런 값을 넣는지도 이제 알게 됐으니까 이제 포문을 한번 돌려볼게요. for I in 그게 여기 들어있죠. 전형과 학과가 정해졌으니까 put 필드 텍스트 아까 if 스트링에 지원 과정과 학과였죠. 지원 과정 1, 2, 3, 4, 5 I 1, 2, 3, 4, 5 지원 과정에는 전형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학과에는 학과 데이터를 넣어주면 되는데 얘를 한 번에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냐면 우선 x/x02로 조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x/x02로 구분하고 얘를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이게 필드가 2개밖에 아닐 때는 별 차이 안 나는데 10개, 20개, 한 페이지에 여러 개의 필드가 있을 때는 얘가 훨씬 빨라집니다. 우선은 이렇게 진행을 해볼게요. 하나, 둘, 뿅. 자, 깔끔하죠? 마지막 페이지까지 학과명이 잘 들어왔어요. 자, 이제 우리가 할 일 딱 하나 남았죠. 지원 과정은 얘고 학과는 얘인 애들만 추려내가지고 여기에 순서대로 넣어주자. 이것만 할 거예요. 여기도 지우고 여기도 지우고 이제 전형과 학과 필드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추려서 표 안에 입력해주기.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우선은 df 언더바 순서로 놓으면 얘가 좀 섞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우선은 첫 페이지 get 필드 텍스트에 전형에 그 전형 맞나? 지원 과정이죠. 지원 과정하고 학과가 국어 국문학과인 df를 먼저 추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df 언더바가 지금 얘잖아요. for I in range 랭 df 언더바에 있는 이 길이만큼, 이 인덱스만큼 전형과 학과는 df 언더바에 전형, 학과 이렇게 2개가 붙어야 돼요. 오류 안 나죠? 얘를 장명도 귀찮습니다. 데이터는 df 언더바에 얘를 빼먹었네요. 데이터는 df 언더바에 이렇게 되겠죠. 얘와 얘 2개 조건인데 아까 위에서 썼던 거 그대로 쓸 거예요. 근데 df의 전형은 전형이고 df의 학과는 학과인 데이터만 모아가지고 이번에 이제 학생이 6명이면 그 6명 순으로 하면 되잖아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 코드를 잘못 썼는데 전형과 학과는 여기서 가져와야 되죠. 첫 번째 전형이 뭔지 첫 번째 학과가 뭔지를 여기서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학과는 학과 그래서 전형이 전형이고 학과가 저 학과인 애들만 모아다가
필드 텍스트를 하는데 어떻게 해주냐면 하나씩 해줍시다. 우선은 전형 i, 전형이 아니지, 숫자는 같고 수험 번호, 근데 여기에 1이어야 되니까 J가 1부터 시작하겠죠. 이렇게 하면. 그럼 여기는 이렇게 수험번호 1에 중괄호 2개, 0 중괄호 2개. 이 값에다가는 df 수험번호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성명도 넣어주고, 코드 다 짠 것 같아요. 수험번호 1에 0, 성명에 0. 여기가 전형이 아니고 지원 과정이었어요. 아유. 짜잔. 그런데 뭐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들어갔네요. 버그가 났습니다. 왜 버그가 났냐면 여기가 0이 아니고 J여야죠. 제가 지금 밤이 늦어가지고 좀 지쳤습니다. 근데 여기는 0부터 들어가야 되니까 빼기 1. 네, 됐습니다. 석사의 프랑스어 문학과의 밀러, 무어, 산체스, 마셜, 아길라, 바론. 얘들 맞는지 한번 검수만 해봅시다. 밀러, 무어, 산체스, 마셜, 아길라, 바론. 10, 20, 30, 40, 50, 60. 10, 20, 30, 40, 50, 60. 전부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게 맞지만 우선은 튜토리얼이니까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좀 혼자 칠 때는 뭔가 잘 몰입이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치면 뭔가를 막 자꾸 의식을 해가지고, 하여튼 방법은 간단했어요. 그죠? 이거 그냥 뭐 이렇게 코드 보면 그렇게 길지 않죠? 얘도 테스트 코드, 얘도 테스트 코드. 필요 없는 코드는 이렇게 좀 추려보고 나니까 코드 자체는 엄청나게 짧죠. 근데 이제 얘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좀 부가로 붙였던 설명들이 막 있어가지고 이렇게 설명이 이렇게 우아하진 않았는데 결국엔 페이지 준비해놓고 이것만 치면 됐어요. 그죠? 그러면 이번 튜토리얼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필요한 분들은 또 여러분의 업무에 맞게 또 이렇게 한번 응용을 하셔가지고 한번 이렇게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 문의사항 있으면은 방명록이나 댓글로 아니면 블로그에 이렇게 방명록 남겨주시고요. 또 뭐 기밀히 연락 주시고 싶으신 분은 뭐 비밀 댓글, 뭐 비밀 방명록이나 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꼼꼼하게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튜토리얼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